방랑소녀와 열알기. 연암과 떠나는 철학여행. 제12편 대종사의 가르침. 피서산장에 도착한 다음날 아침, 세 사람은 일찍 일어나 산장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연암은 250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어 있었다. 여기가 바로 건륭황제가 머물렀던 정자군요. 연암이 한 정자를 가리켰다. 그때 황제를 직접 뵈었나요? 옥년이 궁금해했다. 네, 생일 잔치에서 멀리서나마 뵐 수 있었어요. 정말 위험이 있으셨죠. 장수훈이 정자에 올라가 멀리 산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연암, 그때 황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처음에는 그 권력과 부귀영화에 압도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 결국 황제도 하나의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똑같잖아요. 장수훈의 눈이 반짝였다. 바로 그거야. 그게 대종사의 첫 번째 깨달음이야. 대종사요? 장자가 말한 가장 높은 경지의 스승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 스승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야. 세 사람은 산장의 호수가 보이는 곳으로 걸어갔다. 잔잔한 호수에 산들이 비치고 있었다. 저 호수를 봐. 장수훈이 가리켰다. 네? 호수는 산을 비추고 있지? 하지만 호수가 산을 소유하려고 하지는 않아.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야. 옥년이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종사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뜻이야.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않는 거지. 연암이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 그럼 황제의 권력을 보면서도 부러워하거나 욕심내지 않고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군요. 정확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야. 깊이 이해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호수 주변을 걸으며 장수훈이 계속 설명했다. 장자는 대종사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어. 생사를 하나로 본다고. 생사를 하나로 본다고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삶과 죽음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삶은 좋고 죽음은 나쁘다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럴까? 생각해봐. 씨앗이 죽어야 새싹이 나고 낙엽이 떨어져야 새로운 잎이 돋아나잖아. 옥년이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 죽음도 새로운 시작의 과정이라는 뜻인가요? 맞아. 그래서 대종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것도 자연의 순환 과정 중 하나라고 보거든. 이때 호수 옆에서 한 노인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 80대쯤 되어 보였는데 정말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저 할아버지를 봐. 장수훈이 속삭였다. 노인은 물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상관없다는 듯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세 사람이 다가가자 노인이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여행객들이신가 보네요. 네, 한국에서 왔습니다. 어르신은 자주 낚시하시나요? 매일 나와요. 벌써 10년째입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세요? 노인이 빙긋 웃었다. 물고기 잡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으러 오는 거죠. 장수훈이 감탄했다. 정말 지혜로우시네요. 지혜라. 글쎄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욕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노인이 떠난 후 장수훈이 말했다. 저분이야말로 대종사의 경지에 가까우셔. 어떤 면에서요?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시잖아. 물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계셔. 연암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글을 쓸 때 그런 경지를 느낀 적이 있어요. 좋은 글을 써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고 그냥 쓰고 싶어서 쓸 때 오히려 더 좋은 글이 나왔거든요. 바로 그거야. 대종사의 두 번째 특징이 무의무불이야. 무의무불이요? 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이야. 억지로 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걸 이루게 된다는 거지. 산장의 정원을 거닐며 대화를 계속했다. 아름답게 조성된 정원이었지만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았다. 이 정원도 그런 예시네요. 옥년이 말했다. 어떻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자연스러워 보여요. 억지로 꾸민 것 같지 않고. 맞아. 진짜 예술가는 자신의 기교를 드러내지 않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지. 연암이 감탄했다. 그러고 보니 건륭황제도 그런 면이 있었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과 만날 때는 자연스럽게 대화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도자가 된 거야.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따르게 만드는 거지. 점심시간이 되어 승덕 시내의 전통 음식점에서 식사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이었다.
할아버지, 대종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옥년이 물었다. 특별한 방법은 없어. 다만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는 거지. 자연스러워진다는 게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공부도 억지로 하지 말고 인간관계도 억지로 맺으려 하지 말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장수훈이 웃었다. 아니야. 해야 할 일은 하되 그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친구를 사귈 때 나는 인기가 많아야 해라고 생각하면 부자연스러워져. 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자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생겨. 연함이 덧붙였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해져야 해라고 생각하면 좋은 글이 안 나와요. 하지만 진실을 전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감동적인 글이 나오죠. 맞아. 동기가 순수하면 결과도 자연스럽게 좋아져. 식사 후 산장의 가장 높은 정자에 올라갔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장관이 펼쳐졌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옥년이 감탄했다. 250년 전에도 여기서 이런 풍경을 봤어요. 연함이 회상했다. 그때와 지금의 느낌이 다른가요? 많이 달라. 그때는 멋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깊은 감동이 있어. 연함이 옥년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장수훈이 관심을 보였다. 어떤 면에서? 그때는 풍경을 구경한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 풍경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와, 정말 대종사다운 말이야. 무슨 뜻이에요? 대종사는 자연과 하나가 된 사람이거든. 자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연이 되는 거야. 옥년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지금도 조금씩 느끼고 있을 거야. 정말요? 옥년이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다. 여기 서서 산을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을 생각해봐. 너도 이 풍경의 일부잖아. 옥년이 문득 깨달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 제가 산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산과 제가 함께 있는 거네요. 정확해. 그게 바로 대종사의 시각이야. 바람이 불어왔다. 나무들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호수 옆에는 자그마한 연못이 있고 그 한쪽에는 열하라고 쓴 바위가 있었다. 아, 여기가 승덕이 아니라 열하였다는 것을 알겠어요. 맞아.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아서 열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름만 봐서는 뜨거운 온천수가 솟아오르는 줄 알겠어요. 그런데 김은 나지 않네요. 열하의 물에 손을 담가본 옥년이 말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장수훈이 나무를 가리켰다. 저 나무들을 봐. 장수훈이 말했다. 바람에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흔들리잖아. 대종사의 마음도 그와 같아. 어떤 의미에서요? 인생의 변화나 어려움이 와도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다고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고 흐름에 맞춰 대응한다는 뜻이지. 연함이 깊이 공감했다. 맞아요. 제가 중국에 왔을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어서 저항하고 싶었는데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배울 게 많았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세 사람은 정자에서 내려와 호수 옆으로 갔다. 성향이 호수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정말 아름답네요. 옥년이 넋을 잃고 바라봤다. 이런 순간이 바로 영원이야. 장수훈이 말했다. 영원이요? 시간은 계속 흐르지만 이 아름다움은 영원히 마음속에 남을 거야. 그게 대종사가 추구하는 영원함이야. 죽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몸은 죽어도 이런 아름다운 경험, 사랑, 지혜는 영원히 남아있어. 그게 진짜 불멸이야. 연함이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말했다. 2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때와 똑같은 감동이에요. 시간을 초월한 경험이구나. 네,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장수훈이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대종사의 세계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의 세계. 그날 밤 세 사람은 산장의 전통 객실에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옥년이 말했다. 무엇을 가장 인상 깊게 느꼈나?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느낌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정자에서 그 감동을 조금이나마 느꼈어요. 그럼 이미 대종사의 길에 들어선 거야. 정말요? 대종사가 되는 건 특별한 능력을 갖는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지. 옥년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연함도 감회에 젖어 말했다. 저도 오늘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250년 전에는 황제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더 감동받게 되는군요. 그게 바로 성숙이야.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에,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지. 밤이 깊어가며 세 사람은 각자 오늘의 경험을 되새겼다. 대종사. 그것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지혜였다. 내일이면 이 아름다운 피서산장을 떠나야 하지만 오늘 느낀 감동과 깨달음은 영원히 마음속에 남을 것이었다. 창밖에 별들이 말없이 빛나고 있었다. 25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빛날 그 별들처럼 진리 또한 시간을 초월해 빛나고 있었다.